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0년형 기아 더 K9입니다. K9은 기아 브랜드의 기아미고 현행 모델이 2세대죠.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올해 나온 2020년형은 기존에 비하면 편의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선호사양이 좀 더 확대가 됐죠. 엔진 라인업은 3.8과 3.3 트윈터보, 5.0, 8기통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다른 기아차와 달리 엔진마다 트림의 이름이 달라요. 3.8은 플래티넘, 3.3은 마스터즈, 5.0은 퀀텀이죠. 3.8의 플래티넘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그랜드 플래티넘이고요. 2열에 듀얼 모니터 옵션이 포함된 사양입니다. 더 K9의 외장 디자인은 첫눈에 확 끌린다기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형은 외장 디자인에 약간의 장식이 추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릴의 테두리나 범퍼, 가니쉬, 테일램프 그 베젤 등의 유광 크롬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티 컬렉션이 새롭게 추가가 됐죠. 이 스포티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릴인데, 이 그릴에서 기본형 디자인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스포티 컬렉션인데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참고로 스포티 컬렉션은 그 외장에 적용된 장식도 조금 다른데, 기본형은 유광 크롬이지만 스포티 컬렉션은 외관 몰딩부에 적용된 게 세팅 크롬이죠. 이 스포티 컬렉션은 모든 트림에서는 선택이 가능한데 5.0 퀀텀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헤드램프는 기본형인 플래티넘 1부터 풀 LED가 기본이고요. 여기에는 LED 주간등과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LED 방향지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9은 현대기아차 라인업에서 제네시스 G90과 G80 그 사이에 위치를 하는데,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G80보다는 G90에 좀 더 가깝죠. 이 차는 차가 크니까 어느 각도에서 봐도 크다는 느낌이 있는데, 특히 옆에서 보면은 그 대형 세단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 등은 테일램프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뭔가 앞보다 뒤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을 나타내는 플래티넘 배지는 트렁크 오른쪽에 붙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컨티 프로 컨택트, 사이즈는 245에 45와 19, 275에 40와 19입니다. 이 19인치 스퍼터링 휠도 스포티 컬렉션 전용이죠. 기본 모델에 적용되는 19인치 스퍼터링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좀 더 스포티하긴 합니다. K9의 내장은 정돈이 잘 된 디자인이죠. 여러가지 색상과 소재가 쓰였지만 복잡해 보이지가 않고요. 전반적인 소재도 기암에 어울리는 그런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들은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K9은 실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딱히 떨어지는 그런 소재가 없어요. 이 천장에 적용된 소재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랜드 플래티넘은 내장지도 최고급 가죽이 쓰였고요. 이 적용 범위가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암레스트까지 포함이 됩니다. 센터 패시아 쪽에 적용된 우드도 리얼이고요. 참고로 제가 작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K9은 외장은 하얀색, 내장은 그 베이지가 가장 좋아 보여요. 같은 내장이라고 해도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베이지 투톤이 훨씬 보기가 좋고 고급스럽습니다. 참고로 내장 색상은 시에나 브라운과 베이지, 다크 브라운, 블랙 원톤 4가지가 있죠.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기본이죠. 기본 트림부터. 이게 돌출형이라서 그 위치가 높죠. 보통의 그 메리평보다. 그래서 눈엔 좀 잘 들어오고요. 잡고 들어오면은 흔들림은 없는데 약간의 좀 소리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스마트폰처럼 이 홈 화면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되지만 기어레버 뒤에 있는 다이얼을 눌러서 이렇게 홈 화면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을 시켜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요즘 기아차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자연의 소리가 없죠. 따지고 보면 K5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K9에는 있어야 될 것 같죠, 자연의 소리가. 그리고 2020년형에는 내비게이션 지도랑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OTA라고 하죠. 자동 무선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전트림 기본이고요. 내비게이션 사용 중인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공조에 들어가면은 2열의 공조 장치도 같이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2020년형에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를 전트림으로 확대를 했죠. 이것도 내비게이션 맵이랑 연동이 되고요. 터널 같은 데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공조 장치를 내기로 돌리는 거죠. 차량과 관련된 메뉴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그 셋업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자 모드, 드라이브 모드, 라이트 이런 표시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와 회전, 밝기 이거를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 정보 안내, 주행 보조 정보, 차로 안전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등이 있습니다. 기암이고 차도 크다 보니까 HD에 표시되는 그 속도계의 폰트도 다른 차보다는 좀 큰 느낌이에요. 숫자 크기는 작게야 보통 크게 3개가 있고요.
색상은 주황색과 흰색, 녹색 세 가지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 AWD의 모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스티어링은 컴포트와 스포츠 2가지, 서스펜션은 컴포트와 컴포트 플러스, 스포츠 3가지가 있네요. 액티브 사운드의 경우에는 가상엔진 사운드인데 총 4가지가 있어요. 끄기가 있고 강하게, 보통, 약하게 3가지. 그리고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실내 무드 조명이 있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그 범위가 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기암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 무드 조명은 도어 포켓과 도어 트림에 있는 스피커 테두리,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앞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 쪽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이죠. 이 우측에 있는 화면은 요즘에 기아차는 여기 클릭하면은 이제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대신에 화질 자체는 역시나 그 아래급 모델보다 더 좋습니다.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좀 밝은 편이어서 뭐 야간이라든가 지하주 차량에서 움직일 때도 주위의 사물이 꽤 잘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고요.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사용하기는 편한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이 차의 급을 생각을 하면은 그 공조장치에 별도의 액정이 없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죠. 이 앞쪽에 커버를 열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나오는데 이번에 2020년형은 이 앞좌석 무선 충전 패드가 전 트림의 기본화가 됐다고 하죠. 이 무선 충전 패드가 핸드폰을 수납을 하면은 좀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 앞쪽에는 USB 단자 하나와 C-V가 마련이 됩니다. 변속기는 레버가 좀 짧은 디자인이고요. 사용법은 되게 직관적입니다. R&D는 앞뒤로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여서 변속을 하면 되고요. P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죠. 그리고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레버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그리고 모니터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다이얼 돌렸을 때의 그 소리라든가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거는 뒷유리 전동 블라인드고요. 다른 그 전동식 블라인드처럼 좀 소리가 큰 편이죠. 뷰 버튼을 누르면 주행 중에도 그 후방의 상황을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이 플로어가 좀 올라와 있는 편이어서 차 크기에 비하면은 용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와 C-V가 마련이 되고요. K9은 운전대에 적용된 이 소재도 전반적으로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림에 적용된 가죽도 약간 좀 쫀쫀한 느낌이고, 반면에 그 림의 두께는 약간 좀 가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포크 하단 쪽에도 이렇게 우드가 적용이 됐고요. 스포크 하단 쪽의 디자인은 소나타나 그랜저보다 이렇게 먼저 쓰인 거죠. 참고로 스티어링 휠은 조절도 모두 전동식입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은 플래티넘 3 트림부터 기본이죠.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꽤 좋은 편이고요. 계기판은 지금이 테마 D고요. 이게 테마 C, 이게 테마 B, 테마 A. 이 테마 A가 가장 기존의 일반적인 그 계기판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죠. 지금은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요.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된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이 계기판 가운데서 보여지는 정보는 예전에 비하면 좀 오히려 적은 편이죠. 시트는 체격이 큰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크기고요. 포지션도 웬만큼 낮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시트의 앞부분도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조절폭도 좀 커요. 그랜드 플래티넘은 시트의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처럼 도어 트림도 소재나 색깔이 여러 가지가 쓰였죠. 그래서 좀 디자인이 현란해 보입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은 조금 얕은 편이에요. 보통 뒷바퀴 굴림 차들은 차 크기에 비해서 2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 K9은 휠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무릎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를 했어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분 변경 되기 전에 그랜저와 좀 비슷하죠. 지금처럼 VIP 시트를 적용을 할 경우에 사실상 2인승이죠. 기암답게 2열 시트의 크기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2열 시트의 크기가 1열보다 좀 작잖아요. 근데 이 K9은 1열과 거의 같은 크기의 시트고요. 등받이의 각도도 조절이 돼요. 정확히는 등받이의 그 상단 부분이 조절이 되죠. 그리고 암레스트 측면에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시트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동을 합니다.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무릎 공간은 줄어드는데 그 등받이가 더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약간 좀 사우나 의자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도 등받이 각도뿐만 아니라 요추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그랜드 플래티넘은 VIP 시트 적용 트림이어서 2열에 적용된 편의 장비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는 통풍 시트와 2열의 화장 거울, 전동식 헤드레스트, 3존 공조 시스템, B필러의 송풍구,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그랜드 플래티넘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2열의 듀얼 모니터와 스포티 컬렉션 딱 두 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센터 암레스트에서 공조 장치와 오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주요 메뉴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양쪽에 하나씩 마련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과 공조 장치, 설정, 라디오, DMB, 미디어 이렇게 메뉴를 여기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드라이브 또는 차량과 관련된 것만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의 메뉴가 여기서 또 컨트롤이 되죠. 2열 승객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꼽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K5도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 암레스트의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C-볼트와 USB 단자 하나씩이 마련이 됩니다. 참고로 2열에는 센터 콘솔 박스 D와 플로어 그리고 도어 트림의 스피커, 도어 포켓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됩니다. 트렁크는 키로도 개폐가 가능하고요. 고급차답게 그 열리는 속도도 좀 느긋합니다. 트렁크는 들어가는 쪽의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천장에도 이렇게 마감이 돼 있죠. 제가 그랜저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 천장까지 이렇게 직물로 마감된 차가 굉장히 드물죠. 예, K9은 차급에 맞게 공회전 때 정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잔잔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볼륨도 좀 낮고 지금처럼 히터를 끈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가늘게 들려요. 히터를 1단을 키면은 일단 그 송풍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다른 차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엔진 소리 그 차단이 좀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진동도 차 급에 맞게 억제를 잘 했습니다.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작년에 탔을 때와 좀 다른 게 작년에 탔던 그 똑같은 3.8은 정차 시 이 시트 그 등 쪽이 닿는 부분이 좀 떨었거든요, 공회전 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트의 진동도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 현대기아의 V6는 그 차마다 조금씩 그 진동 억제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G90 3.3 같은 경우에는 그 차는 또 시트로 좀 진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건 아닌데 그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시트의 진동이 좀 있는 편이죠. 참고로 이 차는 주행거리가 6,300km 정도인데 작년에 탔던 3.8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8L GDI V6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연식 변경이니까 엔진의 변화는 없고요. 이 파워트레인은 제네시스 G80 3.8과 동일하게 같이 쓰죠. 보통 좋은 차를 타면은 주행 질감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종합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좀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고 하죠. 보통 가솔린 V6 방음이 잘 된 차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K9은 엔트리 엔진인 3.8도 전체적인 방음이 꽤 잘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엔진 회전수가 1000rpm일 경우에는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반면에 그 음색은 약간 좀 이 차의 성격에 비하면 좀 스포티한 그런 음색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차의 정숙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체의 방음인데,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이 올라오는 거를 좀 차단이 잘 돼야 차가 좀 조용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그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엔진 회전수가 낮을 경우에 그 타이어 소음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체의 방음도 꽤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타이어가 그렇게 소음이 많은 제품이 아니기도 하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그 소음을 차단을 잘 합니다. 그리고 유리도 두 겹이고요. 하체 같은 경우에는 댐핑이 좀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단단하다는 느낌도 받고 그래요. 이게 그 초반에 댐핑은 좀 부드러운데 그 상하의 움직임의 그 거리가 댐핑에 그게 많지 않아서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K9의 승차감도 저는 꽤 좋은 수준이고요. 이게 좀 거친 노면, 그러니까 좀 움푹 파인 곳이나 그런 곳을 지날 때도 이게 최소한의 승차감은 보장을 합니다. 지금처럼 노면이 좋은 곳을 지날 때는 그 상하의 움직임이 있긴 한데 그렇게 좀 자잘한 보디롤이 많진 않아요. 확실히 차 급에 맞게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처음에 제어가 조금 더 일찍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다른 그 아래급 모델보다 그 제어가 약간은 좀 더 정교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코너를 돌잖아요. 그러면 이쪽 바퀴에서 그 제동을 거는 게 다른 차들보다 좀 더 느껴지고요. 반면에 그 제어가 들어갈 때 그 소리는 조금 더 있네요. 연식 변경이니까 아마 그런 특성이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샀던 그 K9은 엔진마다 그 코너 그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3.8, 3.3 터보, 5.0 있잖아요. 이 중에서 3.3 터보가 가장 코너에서 움직임이 스포티하고 좀 더 적극적이죠. 그 다음이 3.8, 그리고 그 다음이 5.0인데 5.0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연식 변경이니까 그런 특성은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8 같은 경우에는 가속력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무겁잖아요.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15마력이면은 일상 용도로 타고 다니기에는 충분히 넘치는 성능이죠.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가 대략 한 24초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은 빨라진 것 같아요. 뭔가 이 차가 스포츠 에디션이어서 좀 빠른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 동영상으로 비교해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더 빨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G80 3.8 같은 엔진에 그 차보다 조금 느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대배기량답게 저속에서의 그 순발력도 괜찮지만 고속까지 쭉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좋긴 합니다. 근데 물론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그 반응이 아주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이 차 성격상 그렇게 좀 빠른 리스폰스가 나오게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진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90km, 그러니까 8단으로 90, 한 1250rpm 정도가 되는데 1500, 이때 킥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약간 좀 딜레이가 조금 있긴 하죠. 그리고 지금 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3000rpm 이상을 사용을 하면은 엔진 볼륨이 좀 더 커지죠. 근데 그 엔진 회전수를 많이 쓰는 것과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아주 그렇게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방음이 좋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엔진 음색도 좀 달라져요. 근데 이때도 그 엔진 소리를 이렇게 많이 안 키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색만 달라지고 볼륨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커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게 대부분의 차들처럼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살짝만 밟아도 초반에 그 반응이 좀 더 빨리 나오죠. 컴포트 모드에 비하면. 하체 댐핑도 좀 달라지는데 컴포트에 비하면은 좀 더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이 더 줄어요. 이게 대략 몇 %나 단단해지냐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그냥 30% 정도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차는 어제 오늘 타면서 참 승차감이 좋다고 느꼈는데, 이 고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속에서도 물론 빨리 달리는 속도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불안하다거나 그런 안락함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보통 저속에서는 안락해도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그 차이가 좀 확 벌어지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저속과 고속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그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속 안정성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참고로 어제 오늘 타보니까 이렇게 좋은 노면이라면은 오히려 이 스포츠 모드가 승차감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물론 이건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이 차 덩치나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운전대의 그 조향 감각도 꽤 정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부분의 유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차들처럼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이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꽤 많이 둔해지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힘이 있다 보니까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좀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에 비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밟아야 그 원래 힘이 좀 나오죠. 예, 방금은 동일한 코너로 스포츠 모드로 돌았는데 앞뒤 토크 배분이 달라지면서 그 같은 코너에서도 모션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좀 더 코너 정점 돌아나갈 때 적극적인 모션이 나오고요. 지금까지는 액티브 사운드 설정이 끄기였고, 지금은 제가 강하게로 해놨는데, 이 강하게로 해도 이 소리가 그러니까 일정 회전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확 커지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략 한 4000rpm 이 정도가 넘어서야지 그 강하게로 설정한 그런 티가 나죠. 이때의 소리는 그 볼륨도 좀 커지지만 좀 더 이렇게 우렁찬 그런 음색이 됩니다. 이 차는 배기량이 있으니까 작은 엔진 또는 4기통보다는 확실히 정속 주행할 때 그 평균 연비가 좀 적게 나오긴 하죠. 예를 들어서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리터당 순간 연비가 한 15, 16 이 정도가 나오고요.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13 정도가 나와요, 리터당. 그러니까 시속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보통 배기량이 큰 차들이 이렇게 90과 110에서의 그 순간 연비 차이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K9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시승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로 유지 성능과 그 시간인데, 그 오래 탔던 그 다른 현대기아 차들 또는 이거보다 좀 더 비싼 제네시스 G90보다 이 K9의 그 차로 유지 시스템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길게 가고, 오래 탔던 현대기아 차는 뭔가 그 최초 경고 그 메시지가 예전에 비하면은 조금 일찍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지금처럼 약간 좀 굽은 길이긴 하지만 노면이 좋거나 거의 직선일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K9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그리고 다른 차들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속 카메라 인식을 해서 대략 이게 한 500m 전부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오토가 파란불로 바뀌고 속도 제한 시점 밑으로 자동으로 그 속도를 내리고요. 방금처럼 카메라를 지나면은 제가 원래 세팅한 ACC 그 속도로 자동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게 고정식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동식 카메라도 인식을 해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차로 유지를 사용을 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면은 순간적으로 이 기능이 해제가 돼요. 지금 계기판 밑에 보면은 운전대 그림이 있잖아요. 저게 녹색에서 딱 불이 꺼지고 복귀해서 한 2초,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다른 차들처럼 이 차로 유지 시간도 그 노면의 굴곡이나 뭐 커브 정도 이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직선이 길면은 굉장히 오래 가고, 좀 곡선이 연속이 된다 그러면은 좀 빨리 해제가 되고 경고음이 울리고, 그리고 제 느낌상 이게 좀 길에 뭐 굴곡이 좀 파인 길이 있다 그런 곳을 좀 지날 때도 좀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대체로 이 차로 유지 성능이 좋긴 한데, 이 차는 같은 길을 달렸을 때 그 딱 중앙을 잡아주는 능력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가 좀 이렇게 크니까 지금 그 메시지가 좀 일찍 들어오죠.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는 이 유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좀 더 편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양쪽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도 그 최근에 탔던 바로 그 K5와 비교해 보면은 요 동일한 조건에서 좀 더 그 중앙을 이렇게 정밀하게 잡죠. 방금처럼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는 그 경고 메시지가 좀 더 일찍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 차선이 없어진 곳에서도 중앙을 잘 잡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현대기아차 중에서 이 K9의 차로 유지가 가장 성능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예, 기아 더 K9을 1년 만에 시승을 했는데요. 작년처럼 결론이 비슷해요. 이 차는 이 대형 세단으로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예요. 사실 그 한 브랜드의 기아맥에 가성비란 말이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 차는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옵션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편의사양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자라는 게 없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차로 유지도 현대기아 차 중에서는 가장 좋고, 정숙성 이런 것까지 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 차는 대형 세단이지만 그 여러 가지를 다 두루두루 만족하는 그런 상품 구성이에요. 거기다가 이 차는 현대기아차 그룹 라인업에서 보면은 G90와 G80 그 대략 그 사이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둘 다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저 뒤에 VIP 시트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 차는 그냥 개인이 직접 몰고 다녀도 괜찮은 차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다시 타보니까 결론은 작년과 비슷합니다. 기아 로고를 제외를 한다면은 딱히 흠잡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기아 로고도 이제 바뀐다고 하죠. 주행에서는 흠잡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긴 해요. 제가 처음에 작년과 달리
정차 시 진동이 굉장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행할 때 또는 그 가속을 좀 풀로 할 때는 이 시트 쪽으로 조금 진동이 있어요. 좀 가는 진동. 이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이 차급이나 다른 평상시의 정수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신경이 쓰일 수 있죠. 이 K9은 원래 기본적인 편의사양이 좋았잖아요. 근데 2020년형은 그거보다 더 좋아져서 상품성이 개선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2020년형 더 K9 3.8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